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조선족 동포로서 같은 민족이고 핏줄이라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대다수 우리 동포들은 중국에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포들이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비자가 만기되어도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 한다든가 혹시 그로 인해서 불법 체류를 할까 봐서 저희들은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이런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희들은 H2 비자 만기가 돌아오는 분이나 또는 만기가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입국하시는 분들이나 또 중국에서 어떤 비자로 오셨을 때 한국에 오시면은 정보를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법 체류 예방과 또는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웠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는데 미력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봐가면서 과연 나는 한국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런 행여나 있을 불법 체류라든가 또 비자를 바꾸는 F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불법 체류 예방 운동에 오늘 F사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불법 체류 예방 캠페인으로서 합법적 F사 체류 자격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 동포 도움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또 어렵고 힘든 각종 고통을 저희들은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관계 전문가들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출입국의 법률가도 계시고 정책 전문가도 계시고 카운슬러라든가 출입국 행정가, 교육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한국 생활 해나가는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자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일요일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2시면 언제나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상담을 못 하신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이때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또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상담 예약 카드를 작성한 다음에 상담된 날짜에 여러분의 고민을 도와드리고 여러분 작지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중국 조선족 동포에 한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어렵게 사는 경우라든가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저희들이 도움을 앞장서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환자가 있다든가 또 자녀가 학교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상담실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는데 도와드리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부터 이런 일을 해왔는데 중국 동포 고충 해결 상담시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고 2011년도에는 중국 동포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2012년도에는 합법적 체류 자격, F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왔고 2013년도에는 주로 불법 체류 예방과 또 자진 신고 방법이라든가 불법 체류자들을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불법 체류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한 350명 정도 상담을 했고 지금까지 약 8,000명 정도는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고 이로 인해서 행여 불법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일요일이면 이렇게 계속 설명회를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신문에서 저희들이 체류 자격을 변경해 나가는데 또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나가는데 F사가 가장 우리 동포들에게 이제 선호도가 높은 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신문에서 저를 F사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참 쑥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만은 또 얼굴도 워낙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를 이렇게 신문에서 소개를 해왔고 그래서 또 다른 신문에서 동포세계 신문이라든가 이렇듯 여기서는 동포 사기 더 이상 안 돼 총력전 선포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기 피해라든가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와드렸고 또 다른 신문에서도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도울터 이렇게 해서 기사가 상당히 여러 차례 나갔었고 한 30여 차례 중국 신문에 나갔었는데 여기도 제 얼굴이라서 이게 쑥스럽습니다. 좀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또 비자 관련해서 또 신문에 나간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30여 차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문에서 이제 중국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우리 동포들이 바른 길, 올바른 길, 정확한 길을 알려드리는 상담 도우미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대림동에서 영등포 가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해주면 어떻게 버스 타고 어떻게 가시오 그러면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잘못 가르쳐 준다든가 또 엉뚱하게 가르쳐 준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목적지에 가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 또 하시고자 하는 목적, 또 고통이나 고민을 각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동포들은 정보를 모르고 너무나도 또 한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거 너무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F사 피해 사기만 보더라도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5만원짜리 많았습니다. 정말 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상담하다 보니 400만원짜리가 완전히 이 사기였습니다. 100명한테 400만원씩이면 사억 아니겠습니까? 5천만원 주고 변호사 사버리면 그 사람 감옥 가면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받겠습니까? 감옥으로 돈 받으러 갈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날립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됩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또 출입국에서도 완벽하게 합니다. 절대로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300만원짜리 가짜로 만들었었죠. 200만원짜리 서류주자 있죠. 100만원짜리 행정소송. 이건 저희들이 하루에 한두 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소송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출입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해보십시오. 그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결국 피해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위 비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담실에게 전문 선생님에게 꼭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면 모두가 사기입니다. 절대 아셔야 됩니다. 동포들을 울리는 그 사기 사건들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수없이 많이 당했죠. 그래서 뭐든지 된다는 거죠. 뭐든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말로 대림동 골목이나 가리봉 골목에 가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또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몇 개가 되겠지만요. 물론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 돈 날리고 시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사기 집단이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상담실에 와서 피해 사례를 보니까 뭐 10번 방문하면 F4 만들어준다, 공무원으로 위장해서 만들어준다, 영주권 따준다, 불법 처리 해결해준다, 유명사실 삭제해준다, 뭐 결혼비자 만들어준다, 출입국 상대로 F4 만들어준다, 행정소송해준다, 무료교육해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먹고 뭐 속이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이래서 동포들이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라서 사기꾼들은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야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된다. 그래야 돈이 나오는 거죠. 그걸 못하면서. 그래서 결국 돈 앞에서 받아먹고 나중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받으러 가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사기꾼들은 대통령도 안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된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실에 오시면은 병을 못 고칠 사람이 고친다고 거짓말하는 건 안 되죠. 정확하게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분류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동포들이 왜 이 피해를 보게 되냐? 우리 동포들은 행정사와 여행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62%, 25%. 결국은 뭐냐 하면 약 87%가 다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물어봤더니 여행사하고 행정사였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피해는 얼마를 받느냐? 74%를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 F사를 바꾸자는 것이 거의 93%였어요. 욕망이. 그러니 의존도는 높고 피해는 보면서 내가 되지도 않는 또 할 수도 없는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하고 정확히 상담을 해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피해 없이 한국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부입니다만은 학원이나 여행사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눈에 가시는지 뭐 행패를 부리고 현수막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못하겠다는, 동포들을 못 도와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사기꾼들은 아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와서 싸움질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사나 여행사 찾아가실 때 정말로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 하는 뿌로카들이 하고 있는 이런 데 가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100% 사기에 당합니다. 이게 많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여러분이 피해 없이 한국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일, 우리 동포들이 무엇을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고 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하며 또 F사는 어떻게 바꾸고 불법 체류는 어떻게 예방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3년짜리 H2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H2 3년짜리 비자, 특히 지금 세 가지죠. 하나는 C3, C3으로 와가지고 시골에서 일했던 사람, 또 6개월, 9개월 교육받았던 사람, 또 불법 처리하다가 200만 원 벌금 낸 사람, 요 세 가지는 3년짜리 비자입니다. 이거 5년짜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F사로 바꾸게 되면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아보시고 또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해 드리고 또 불법 체류 방지 예방 운동이라든가 또 일요일 설명회 또 예방 상담실 운영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입국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바른 체류 관리 방법 여기에는 불법 체류 예방도 있겠고 뭐 방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F사로 바꾸는 방법 또 2년짜리 H2 3년짜리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 또 불법 체류 예방 운동 캠페인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방법 우리 동포들의 비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55세가 되면 H2가 없어지죠. 또 그러나 55세 아래는 이제 1년 후면은 가능하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3년짜리냐 이제 5년짜리냐인데 F사를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출국을 하게 되죠. 출국하게 되면 55세 이상은 3년짜리, 55세 이하는 6개월짜리 이 비자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55세 이하는 1년 후에 C3 이제 H2 3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55세 이상은 여러분이 비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3년짜리 C3 쓴다고 해도 1, 2, 3년을 쓰고 나면 요 2년 동안은 60살 F사 될 때까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동네 가서 허벌판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윷놀이하고 2년 동안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 55세가 넘으면 사실 한국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셔야 되는 나이예요. 그냥 55세가 되면 C31 F사를 안 바꿨을 때는요. C31 이거는 영사관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면 일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출입국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못 합니다. 또 60살에 F사 나오는 것은 고령 F사로서 이거는 비취업 계약서를 쓰죠. 따라서 55세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한국에서 취업 활동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시고 또 생활하시려면 F사로 변경을 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제외 동포라는 것이 이제 F사니까요. 55세 이하야 뭐 1년 후면은 H2가 나오니까 또 이건 지속적인 한국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내 비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자 형태를 보면 왜 이걸 해야 하냐? 자, 우리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5년이라고 H2 5속 2년이라고 저는 표현해놨습니다. 또 1년이 있으면은 H2 3년짜리가 나옵니다. 이걸 고속버스라고 했는데 중간에 C3라는 택시로 저희들이 표현해놨습니다. 여기서 F사를 못 타면 이제 F사로 넘어가면은 비행기로 넘어가면 그냥 가는데 못 갔을 때는 요 중간에 이게 이제 힘이 들죠. 뭐 중국에서 생활한다든가 한국에 와도 일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법 체류를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걸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차라는 H2만 있냐? 아니에요.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자전거도 오토바이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의 비자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비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H2에서 F사로 못 바꾸면 C3로 넘어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사가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비자이기 때문에 보통 F사로 여러분들이 넘기려고 하는데 여기에 피해가 굉장히 많죠. 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H2 3년짜리가 됐든 5년짜리가 됐든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C31로 되고 1년이나 공백인데 여기는 6개월과 3개월이라는 C 영사관 비자가 있죠. H2 3년짜리가 다시 나오죠. 이거 55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기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F사로 바꿔갈 것이냐, 여기서 바꿀 것이냐, 여기서 바꿀 것이냐. 사실 비자가 없으면 몰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F사지요. 그래서 5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바꿀 수도 있다, 여기서 바꾼다든가. 이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고, 또 만기가 얼마냐,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걸 봐가지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비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H2 비자 중에서 C3으로 왔다든가, 그래서 시골에서 일을 했다든가 6개월, 3개월, 6개월이라든가 9개월, 그 다음에 교육을 6개월 아니나 9개월 받았다든가, 또 불법 처리해가지고 200만 원 벌금 냈다든가, 이분들은 5년짜리 비자가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이 아래 비자는 3년짜리 비자입니다. C3로 교육받은 사람, C3로 시골에서 일한 사람, 불법 처리하던 사람.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이제 출입국에서 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짜리 비자입니다. 4년 10개월 찍어줄 겁니다. 이 말만 했어요. 단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계속 계약을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줬냐? 여러분들은 외국인 특례 고용법에서만 원래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준 거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4년 10개월이 아니라 3년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 특례 고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F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꼭 신경 쓰셔가지고, 지금 3년짜리 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자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대로 하시고, 어려움 있으시면 상담실에 전화한다든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외국인 고용 특례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육아 도우미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고용 특례법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십시오. 주의사항은 체류 자격 연장은 반드시 3일 교육을 필요했어야 합니다. 체류 자격 연장은 법정 날짜가 충족돼야 합니다. 육아 도우미는 40시간 교육을 필요해야 됩니다. 벌금형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해서 공소시효를 알아봐야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면 사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체류 자격을 변경해서 3년짜리 비자가 아니라 5년짜리, 정확하게는 4년 10개월입니다만은 5년짜리 비자로 해나가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전국의 회사를 약 한 1,500개 회사에 그 일자리를 마련해놓고 여러분이 고용특례법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주권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주권처럼 또 쉽게 우리 조선족들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있으면 되죠. 결혼을 했을 때 회사로 가는 방법 있죠. 이런 거 있는가 하면 기와 영주권, 내 스스로 영주권이죠. 그거는 날짜만 채워지고 기간만 채워지면 되죠. 그럼 법률적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H2하고 F4하고 연결해서 영주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H2에서 F4로 넘어가고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여러분의 영주권이나 이 국적은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법적 기준을, 법률적인 날짜, 이걸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힘들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법 체류 예방과 상담 보험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는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만 처리하셔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면 모두가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피해 없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불법 체류는 사기꾼들의 아주 미끼의 대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셨죠? 경찰 행세하면서 불법 체류 돈 뜯는 사람이라든가 공무원 사칭하는 사람 신고하겠다고 돈 뜯고 나 경찰이라고 하고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돈 받아먹고 신고한다고 해서 협박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도 당해요. 왜? 본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체류는 근본적으로 안 해야 되지만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시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은 불법자 대상으로 사기 극성, 불법자를 상대 사기친 종교인, 또 해양 종교대단 회원증, 동포 간에 불법죄를 해결해 준다고 돈 가르치고 오히려 협박한 사건이라든가 등등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사기 사건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절대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체류는 범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불법 체류 하셨다면 불법 체류는 돈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뭐라고 등재되어 있습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에다 어떻게 뭐를 심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다가 뭐를 심어준다는 것은 다 사기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고 생각하시고 출입국 아니면 누구도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것도 이건 사기입니다. 또 이 출입국 직원을 잘 안다. 이것도 의심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절대로 불법을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 돈 받고 하겠습니까? 그죠? 또 특히 우리가 정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출입국이나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포들이 아까 조사에도 봤지만은 여행사나 행정사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나오면 거기다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 프로카들이 많습니다. 그 프로카들한테 걸려들면 여러분은 결국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기꾼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 돈 받고 한 달 후면 여러분 신고해버리면 여러분 돈만 날리고 추방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분들의 협박 방법, 당신은 불법 체류자 하잖아. 신고하면 끝이야. 조용히 있어. 돈 준 거 포기해.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입국 관리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모두가 사기로 여러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10년 규제받고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것을 청산하고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자진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법 체류자 합법 신고 방법 절차 알림이 센터를 저희들은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불법 체류는 범죄입니다. 어떤 경우로도 불법 체류를 하지 맙시다.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습니다. 불법 체류는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죠. 하루빨리 벗어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출입국 관리 방법만이 여러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리고 상담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게 되는데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료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라도 전화 상담하시고 본인이 해결될 수 있나 없나 특히 밀항 같은 것은 어려움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은 안 해야 되겠지만 한다 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희 도우미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법을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정책을 우리가 나오는 것에 나를 이제 정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항상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상담하는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대림동이나 또 안산이나 남구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캠페인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나쁜 사람들이 많냐 하면은 이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보면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저희들 경찰서에 다 신고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나쁜 이 여행사나 또 행정사 요 부분들이 행패를 부리고 저희들을 상당히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많은 활동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어려워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죠? 비자 안 나온다더라. 이런 재입국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또 중국에서 들어오실 때 과연 왜 못 나오고 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가 만기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어떤 분은 금방 나오는데 또 어떤 분은 아주 늦게 나오죠. 이거는 그 이유가 사유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유소고 이 사유소 써주기 또 사유소 쓰는데 도와주기 이런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중국에서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재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작년에 84,000명, 올해 55,000명, 내년에는 또 71,000명.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데는 많은 아무래도 영사관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유서가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입국하는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거짓 사유서 남발, 특히 집계약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사 같은 데서 보면은 재입국하는데 뭐 집계약서 가져와라. 그 사유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유서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존경하는 영사님, 저는 한국에서 5년 동안 H2 비자 만기로 만기가 되어 돌아온 김순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5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새를 살았는데 내가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데도 우리 주인 아줌마가 그 돈을 떼어먹고 앉았습니다. 존경하는 영사님, 나 피 같은 돈 받으러 한국에 가야겠으니 저에게 비자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유서를 씁니다. 그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대충 본다면. 근데 영사님도 며칠은 다 속았어요. 웬걸 온 천지가 다 집계약서야. 그 영사님이 이상하다.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 한국의 집주인들은 다 보증금 떼어먹은 사람들이야. 이거 가짜이겠구나. 결국은 뭐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짜로 써가지고 여행사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학원 다닌다고 무슨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가짜를 한다든가 이런 위조 서류 가지고 여러분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재입국을 하는데 또 나오는데 굉장히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유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재판을 할 때 판사님이 증거 자료를 보고 하듯이 영사님은 여러분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사유에서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때로는 뭐 한 달짜리 놔버리기도 하고 6개월짜리 늦춰야 될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매일같이 보면서도 사유서 안 썼더니 또 잘못 썼더니 3개월짜리 줘야 되는데 한 달짜리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 의논하시면 저희들이 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재입국을 하는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유서 쓰는데 도와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사실에 입각해서 영사님이 적어도 눈물을 찔끔 흘리게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영사님을 기망하고 영사님을 속인다는 것은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왜냐? 일구의 영사님을 속인다는 것은 범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유서도 직접 쓰시되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견본을 하나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돌아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동포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또 전직
출입관리소장을 했던 분이나 영사로 계셨던 분들이 또 아니면 전문 카운셀러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로 일요일 날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예의를 너무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돈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 아유, 뭐, 그냥 전화 말로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참, 영사님으로 계셨던 분이나 또 교수님이 계시는데도 오셔가지고 예의 없게 하는 걸 보면은 좀 가슴 아파요. 동포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미력하지만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의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무슨 H2 비자로 한국에 오신 게 큰 출세나 한 것처럼 해가지고 오시는 걸 보면 저희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의를 지키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의 자원봉사들과 각 부자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요일 봉사단체입니다. 전화할 때나 또 상담할 때 항상 예의를 지켜주시고 설명할 때는 또 이렇게 핸드폰도 꺼서 정중하게 그분들을 대하시고, 특히 상담 예약을 해놓으면 반드시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상담실은 우리 동포들을 위한 상담실입니다. 그런데 여행사, 행정사, 학원장 이분들이 나쁜 짓거리를 하려고 여기에 간첩처럼 몰래 들어와서 염탐하고 그래가지고 동포들을 그런 방법 하나 알아가지고 동포들을 속여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고 없이 승낙 없이 아무렇게나 방문해가지고 간첩으로 오는 사람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이게 지금 대림동 일대의 행정사, 여행사들이 지금 저희들의 몰래 들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워서 사기치고 있는 경우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그 길가에 나눠주는 그 아주머니들의 그 문구가 저희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해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그 여행사 뭐 사장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을 행패를 부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승낙 없이 오는 학원장, 여행사 직원, 행정사 분들은 저희들은 사기꾼으로 취급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절대로 이제는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도 항상 예의를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뭐냐, 여러분이 한도 많고 말도 많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한 많은 F사 비자 변경, 여러분들은 다른 비자보다는 H2에서 다시 F사로 올라가고 싶고, 거기서 못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 체류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F사로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만기가 얼마입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기.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한 달 남겨놓고 오시는 거죠. 일주일 남겨놓고 오시죠. 물론 그분들이 더 걱정되고 고통 많으시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언제 F사를 딸 것이냐, 또 어떻게 체류자를 변경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저희들은 다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거에 따라서 내 기간, 만기에 따라서 상담하는 방법도 다르고 상담하는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상담 일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2년짜리 3년짜리 H2 비자 가지신 분은 결국 만기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그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오시면은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한 허가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면 여러분들은 쉽게 5년짜리 비자, 다시 말해 4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만기가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게 되는데, 또
내 만기와 관계없이 F1이냐 F2냐 F3냐 F6이냐 HT냐 F4냐 C31이냐 여기에 따라서 F4로 가는 길, F5로 가는 길,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재료자격을 변경한다든가 상위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F4가 하늘나라에서 비 오듯이 눈 오듯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또 내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하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조건이라든가, 그렇죠? 투자비자 같은 거는 그렇게 되죠. 또 정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든가, 뭐 하나 치러야 되는 거지. 그냥 어디서 공짜로 어디서 그냥 후닥닥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길가에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작은 노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되, 날짜가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상담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설명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녹화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배포를 해서 집에서도 이제 설명회를 듣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설명회에 참가를 하고 개인별 상담을 하고, 상담에 따라서 선생님은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개인의 나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자격증과 관계없는 F4 비자 변경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아니,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F4를 땁니까? 자격증이 마치 F4의 전체에 있냐?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아니냐? 한국에 지금 체류 중인 제외동포 F4 소지자는 총 21만 5,746명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2만 5,004명입니다. 19만 명은 자격증과 전혀 관계없이 F4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9만 명은 자격증과 관계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원들에서 또 여행사에서 행정사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결국 공부 어려운 것을 시키니까 저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약 15가지의 방법으로 또 법률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안별로, 각자의 맞는 별로, 다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방법, 선생님 어떤 방법, 이렇게 해서 총 15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고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15가지를 10분씩만 얘기해도 150분이기 때문에 전체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요 설명회가 끝나고는 상담 카드를 들고 예약을 해서 각 세부적인 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게 되고, 그 방법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는 항목별로 여러분들에게 F4 바꾸는 방법, 체류자격의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여 불법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F4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걸 문의하시게 되는데, F4 소지자는 아래 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순 노무 행위, 사형 행위,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할 때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직종하고 맞냐 안 맞냐 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동포 여러분,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원칙적으로는 시골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게 돼 있어요. 사실은 양산이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집단촌이 형성되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4는 이제 정책도 뭐 좋게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로 알아들어 두시고, 아래에서 해당자는 F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3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 200만 원 이상 벌금 낸 사람, 불법 처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찾아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내가 이런 사실이 있는데 바꾸다가 결국은 범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죠. 또 강제처벌 받은 사람, 5년 이내 금고형을 받은 사람, 특히 이런 사람들은 힘든데, 술 먹고 티격태격 하다가 싸움 한번 해가지고 얼굴이라도 상처 나면 자칫하면 2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주방 떠나시는 거예요. 술 드시지 마세요. 마시다가 조금씩. 근데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이, 나 일요일날 대림동에는 안산 가본다니까요. 가보면 얼마나 벌고 돈 많은지 잔뜩 차려놔요. 보통 5가지, 7가지 반찬을 해요. 그리고 술도 박스로 갖다 놔요.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마셔가지고 속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싸마게 돼요. 그러니까 술은 조금만 드세요. 난 거기 가보면 도대체 술 먹으러 한국에 온 건지 돈 받으러 온 건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타북타북 저축하고 행복하게 부자로 사셔야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여 200만 원짜리 벌금, 아이고, 저희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15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오시면 원칙적으로 어디에 계셔야 돼요? 시골. 그죠? 시골. 아니면 지방회사요. 그런데 월급이 작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 식당 뛰고 이제 건설 현장에 뛰어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 만기가 많이 남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이걸 통해서 돈도 벌고 F사도 따고 다시 말하면 국익 기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500군데의 회사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인지 거기 가셔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F사 지역이 수도권에도 20만 도시 이하는 가능하죠.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오산, 과천, 의왕 등등 이렇게 뭐 양평이라든가 이렇게 14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문 20만 도시 이하예요. 과천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F사를 따는 길은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상담을 해가지고 도와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이나 해사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F사를 따는데 또 돈을 버는데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익 기여자로 여러분들은 생활하셔야 되고, 지금 21만 명의 F사 중에서 국익 기여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많을 수가 있죠. 국익 기여자들이. 그래서 하고 또 무역의 전문가라든가 또 방문의 횟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률은 있으나 저 주변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입니다만 여행사 행정사들이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국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경비를 이제 또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장사를 한다든가 만기가 길게 남았다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투자 규모가 옛날에는 뭐 5천만 원도 하다가 1억 하다가 3억 하다가 다시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포들이 얼마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F사를 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간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해서 내게 상담을 해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피해가 컸던 참 국가기술 자격증,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났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될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들 자격증에 실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비행기 안에서 흐르는 눈물. 집에 가보니 집이 없습니다. 여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비자 재입국 비자 받아가지고 간신히 나왔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여러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사기 피해가 최고 많았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여러분에게 117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줬습니다. 요리사, 그 중에서 정보처리, 이업물, 여기 제과제빵, 이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한국의 시험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도 필기 30%죠? 그럼 3명이에요. 30% 3명 중에서 또 30%면 1명입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우리 동포들은 1000명 중에 50명도 안 되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 증거 자료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아무데나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올린 자격증 허위 광고가 지금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안산, 대림, 여기에 가면 그 아주머니들이 길가에서 나눠주는 광고물, 얼마나 허위고 얼마나 거짓, 얼마나 사기인지 또 얼마나 진실인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왜냐? 자기네는 98%, 99% 해준다고 해놓고 900명 봤는데 13명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13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온손 부르트가며 번 돈 아니에요? 이것을 사기꾼한테 갖다 준다. 안 되죠. 그래서 학원이나 자격증 공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실패합니다. 여러분에게 입학할 때는 알랑알랑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얼굴 색이 180도로 변해서 싸늘하고 나 몰라라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했죠. 물론 잘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동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 그러면, 재미있는 게 자격증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F사를 바꾼 사람들은 자격증이 한국 정책이 기가 막히게 좋다 이거죠. 아,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치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한국 정부 정책이 나쁘다 이거죠. 왜 그런 거 만들었느냐? 그냥 돈을 어떻게 슬쩍 하지. 그러니까 붙은 사람은 좋아하고 안 붙은 사람은, 못 붙은 사람들은 한국 정책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제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자녀 초청이라든가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데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활용하면 좋은 거고 안 좋게 활용하면 안 좋은 거죠. 자녀 초청 같은 경우. 그런데 자녀 초청 같은 경우에도 1년 내내 고생하다 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왜 알아보고 하셔야 되냐?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 동포들이 기술 자격증 합격률은 15.5%였습니다. 피부, 정보처리, 한식, 금속창호, 유기농업, 세탁 15.5%면 100명 중에 15명입니다. 그런데 학원가에서 중국 동포 대상으로 따기 쉬운 기능사 학과목으로 집중 홍보했던 피부, 정보처리, 한식요리, 금속창호, 유기농업, 세탁 이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이들의 과목에 응시한 외국인은 총 59,231명인데 그 중에 9,21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이 15.5%였다. 이거는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이거는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했고, 원장님, 동포들이 자격증 시험에 실패하고 울리는 피눈물을 알아놔 주세요.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대다수 학원들이 동포들을 울리는 경우를 이분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전의 데이터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피부, 정보처리, 한식요리, 금속창호, 유기농업 이걸 했더니 21%, 11%, 9.6%, 13%, 11%, 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데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곳이었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94%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 이거죠. 60% 하는 데 있고 73% 하는 데 있고, 또 뭐 이거는 한식 같은 건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으로 하실 분은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냐? 문제는 정보요. 정보가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자격증으로 가실 분은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죠. 취득하기 쉬운 8가지인가? 교육의 경험이 많은가? 지도교사나 교수님이나 강사가 거의 100% 시험 내용에 인식을 하고 있는가? 시설과 내용이 훌륭한가? 시험 요점을 이해시키는 데 돼 있는가? 모의시험이 어떠한가? 합격률을 얼마나 시켰는가? 동포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이 있는가? 거짓 광고, 허위 광고.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행정사나 여행사들하고 학원하고 결탁한 거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자격증과 관계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까 15가지 중에서 14가지는 자격증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안 되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명심하시고,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동포들을 위해서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고 핏줄이고 또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요일날 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도와드리게 될지는 저도 기약을 못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민족이고 핏줄이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맹대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법처리 예방과 행복한, 우리 동포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오셔가지고 참 고생을 하시면서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한국의 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꼭 보험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지역보험, 의료보험공단에 가면 되죠. 가까운 데 가셔서 꼭 드시고, 그 다음에 보상보험이나 이런 일반 보험도 꼭 하나씩은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단돈만 원이라도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 사고가 난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아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보험 같은 것도 하나씩 들어 두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동포들 건강보호 캠페인을 벌이면서 보험 전문가들하고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은 자세히 상담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료의 사각지대에 앉혀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아프면 일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안정된, 또 보장된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또 화면으로 보신다면 이제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예약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카드를 나눠드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상담을 사안별로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계신 분이나 또 한국에 계신 분이나 우리 조선족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힘드시다도 꼭 참고 정말로 열심히 벌으셔가지고 부자가 되고 행복한 한국 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저희들은 이 미력하지만 이런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잘 사는 그것이 저희들이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받고 하는 데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오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다소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